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요즘 어린 시절부터 TV나 스마트폰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소화근시가 정말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시력 문제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근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과 전문의 서정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요즘 안경 쓰고 다니는 친구들 정말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근시를 가진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 같은데 좀 어떤가요? 진짜 많고 이제 요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집에서 집콕이죠, 집콕. 집에서 이제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태블릿이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경우도 많고. 네. 또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컴퓨터 갖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전보다 확실히 이제 근시 환자도 많아진 것 같고 또 근시의 정도도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근시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생활 환경 탓이 가장 크겠네요. 물론 이제 생활 환경이 큽니다. 근데 그보다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제 항상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좀 걱정하시는 건데, 내가 안경을 끼면 우리 애들도 안경 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말씀하시죠. 예. 물론 이제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이라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안경을 끼는 근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가 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변 환경, 그러니까 가까이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약물에 의한 뭐 영양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트리거라 그러죠. 이제 이런 소인을 가진 친구들한테 트리거가 되면 근시가 발현되게 됩니다. 환경 탓이다 또는 뭐 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네, 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해야겠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시 말고도 사실 원시, 난시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익숙하거든요. 네네, 각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시는 이제 눈이 작거나 아니면 눈의 모양, 검은자의 모양이 이게 평평한 경우에 생기게 되는데 빛이 들어가서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됩니다. 뒤쪽에. 예, 그러면 이제 환자는 이제 가까이가 잘 안 보이죠. 노안처럼. 그래서 심한 경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가까이 있는 걸 볼 때 눈이 몰리면서 이제 굴절성 내사시라고 하는 내사시고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난시라는 게 있는데 난시는 앞서 말했던 근시나 원시와 다르게 초점이 여러 개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눈이 부셔하고 불편해하죠. 특히 이제 뭐 알러지 같은 게 생겨서 이제 검은 자를 많이 비빈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론 낫긴 합니다만은 난시가 유발돼서 애들이 눈을 깜빡인다든지 아니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시를 방치하면 약시가 된다. 네. 이런 얘기도 종종 있던데 약시가 뭔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요. 정말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약시는 이제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예요. 네네. 보통 이제 태어나서 이제 시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런 시력 발달 과정 중에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이제 이런 시력 발달이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안경을 사용하더라도 제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교정 시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약시라고 합니다. 물론 약시를 유발하는 것들이 이제 높은 근시, 높은 원시, 높은 난시, 그 외에 이제 사시 같은 것들이 약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약간의 근시 또는 일반적인 근시를 가지고 약시가 유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약시를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뭐 될 네, 수는 맞습니다.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근시가 꼭 약시가 되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렸을 때 뇌에 영향을 받고 뭐 이런 식이면 아이가 성장할 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시력 검사 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 눈이 이제 조금 뭐 멀려 보인다기도 하고 뭘 잘 못 본다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정상이고 이제 유달리 이제 눈이 몰려 보이거나 눈에 초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라 그러면 태어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일반적인 상태라 그러면 만 3세부터 시작해서 만 10살 정도까지 이런 뇌의 발달이 이제 급격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시기가 되면 병원에 오셔서 눈의 굴절도 또는 사시 유무를 확인하시고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세 이후에는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오셔서 이제 보시는 게 굉장히 추천됩니다. 소아 근시와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 잘 들어주시고요. 네네.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 저는 아이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요. 시력검사 결과가 안경을 껴야 될 수준으로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에 생활할 때 아이가 멀리 있는 게 안 보인다거나 시력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대답하고요. 저희 아이처럼 근시가 있지만 생활에 불편이 없다면 안경을 안 써도 괜찮을까요?
저는 엄마 입장에서 안경을 안 쓰고 그냥 놔두면 눈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닐까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로 좀 궁금한데요. 네네. 근시가 있는데 또 생활에 불편은 없다. 그런데 안경을 꼭 써야 되는가? 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경은 어차피 도구일 뿐입니다. 이게 뭐가 눈을 좋아지게 하거나 뭔가를 개선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안경을 사용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는 거. 그래서 안경 자체가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아기가 자기가 편안해 할 때 그때 안경 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근시를 그대로 놔둘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혹시 이런 게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일반적인 경도 근시는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는 이제 살살살 이제 눈이 길어지니까 생기는 근시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빠진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근시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맞췄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또 안경 도수가 올라가고 이런 친구들. 맞아요. 예. 그런 친구들은 이제 고도 근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고도 근시는 그러니까 근시 도수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은 나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신경, 그러니까 망막에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라식도 할 수 없죠. 만약에 근시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고도근시가 될 만한 친구들은 네네. 조금 더 유의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시를 치료하는 방법, 뭐 교정하는 방법, 안경도 있겠지만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근시를 치료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첫 번째 뭐 말씀하신 대로 안경은 어차피 잘 보이게 할 뿐이지 치료를 하는 거는 아니죠. 이제 근시를 좀 억제해 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미 진행된 근시를 다시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밤에 끼는 드림 렌즈 또는 OK 렌즈라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제 낮 동안에 이제 쓸 수 있는 멀티포칼 그러니까 다초점의 그 렌즈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둘 다 이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보통 60에서 70%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근시가 굉장히 진행하거나 또는 고도 근시가 될 위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렌즈를 사용하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렌즈를 쓰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미량의 이제 아트로핀 이제 산동제가 있는데 이런 약제를 매일매일 사용하게 되면 이 약제가 조절 마비제 효과를 띠기 때문에 가까이 보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흰자가 늘어나서 이제 근시가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흰자의 경도를 강화시켜서 근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렌즈를 사용하면서 그런 아토로핀 같은 약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그 단일 약제를 가지고 또는 한 가지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환자에 따라서 맞춰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안경은 근시가 있을 때 좀 잘 보이게 도와주는 도구고 네네. 렌즈와 아트로핀 안약은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또 중요한 게 이 렌즈, 안약, 아트로핀 안약 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라식이 보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런 렌즈나 또는 아트로핀 안약은 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근시 자체가 사실은 불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료가 필요한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병이 아니다 보니까 보험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근시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 저는 햇빛을 많이 보면 오히려 눈이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답 X 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O인가요? 네. 그러면 좀 자세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햇빛을 보게 되면 네. 이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우리 망막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그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눈의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햇빛을 보지 않게 되면 이런 도파민이 이제 분비가 안 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눈의 성장이 조화롭게 되는 게 아니고 길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근시가 되게 되겠고 두 번째로는 근시가 높은 친구들일수록 비타민 D 그 수치가 많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근시를 유발한다기보다는 햇빛 자체가 적으면 근시를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햇빛을 많이 보는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햇빛을 보면 그 도파민과 비타민 D 때문에 네네. 근시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주시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원시를 가진 아이는 안경을 벗을 수 있다. 아무래도 멀리 있는 맞나요? 이유도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원시인 친구들은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이제 눈이 작으니까
안 좋은데 돋보기 안경을 끼게 되니까 오히려 얘들은 이제 자라게 되면 눈이 길어지면서 원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 보다가 처음에 이제 애기 엄마한테 이런 이제 두꺼운 안경을 끼워 놓게 되면 엄마가 울고 불고 난리 나는데 네. 얘는 안경 벗는다고 얘기하면 또 좋아를 합니다. 나중에. 그러실 것 같아요.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흔히들 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가지는 습관들이 이제 눈 건강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너무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 확실히 근시가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그걸 본다고 하면 일정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쉬어주는 게 좋겠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햇빛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근시 실행을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데리고 넓은 곳에 나가서 햇빛도 보고 멀리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하시면 눈 건강에도 좋아지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